증여 엄청 많이들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속 증여세 없이 자녀들한테 갈 수 있는 거죠. 몰라서 못했지 알면 하실 것 같아요. 자, MSO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MSO 활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증여. 네네. 엄청 많이들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MSO를 활용하면 상속이나 증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원장님께서 열심히 소득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서 대부분 조세 부담을 하시고 뭐 40% 정도의 소득세와 그리고 뭐 20%의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하고 나면 거의 50% 이상이 세금으로 네. 나가고 열심히 소득 활동을 했는데 50%는 국가에 내고 50%만 남아요. 그 50% 남았던 거를 원장님이 다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면 네. 또 대부분이 10억 이상이 넘어가면 50%를 또 국가에 내고 네. 결국은 그렇게 50% 소득에서 떼고 내가 열심히 벌었던 그 세금을 또 자녀한테 주면서 50%를 떼고 나면 거의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부분이 한 25% 정도밖에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을 통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대비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사업장에서 있을 소득인데 네. 거기에 유보시키지 않고 법인 쪽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인이 원장님이 하셨던 본래 업무들을 법인 쪽에서 대행해주면서 매출을 끌고 오면 법인의 수익 금액이 되고 그 법인의 수익 금액을 자녀들한테 분산하거나 내지는 배당이나 또는 급여로 분산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럼 원장님처럼 고소득이 아니면서 세율이 분산될 수 있고 네. 또는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법인에서 재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취득을 하겠다. 그러면 개인이 재투자할 때보다 훨씬 큰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원장님이 소득세를 50% 내고 남은 50% 가지고 건물을 사는 것과 네. 법인 쪽으로 보내서 법인에서 10% 많게는 20%의 법인세를 내고 90%에서 80% 남은 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면은 네. 그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쵸. 50%냐? 80%냐? 그럼 80%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나면 그 귀속자 궁극적으로 그건 누구 것이냐? 주주들의 것인데 네. 이미 자녀들이 주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소득을 전가시키고 법인에서 취득한 자산은 자녀들 것이다. 네. 그러면 이미 한번 자본금을 넣을 때 주주가 된 이후로 늘어나는 법인의 자산은 자녀들 몫이에요. 상속 증여세 없이 자녀들한테 갈 수 있는 거죠. 와, 그렇네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 일반인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돈 많이 벌어서 네.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났더니 내가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증식이 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 고민되는 게 상속세가 사실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런 부분도 있죠. 정말 요즘에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한 번씩 생각은 어느 원장님이나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숫자로 한번 보시면 원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금융소득이 현재 5억 정도 있고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15억으로 네. 잡아왔어요. 네. 그리고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보험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업체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어요. 가업상속이라는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요원이나 전문 자격사들은 내 자격증이 없으면 물려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물려줄 수 있는 또 다른 걸로 보험금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보험도 제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원장님들 우리가 상속세 생각할 때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그동안 쌓아놨던 권리금도 무형의 재산인데 그래요? 이것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는 걸 보통 우리 뭐 염두하셔야 돼요.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상가 들어갈 때 권리금 뭐 1억이에요 하는 것처럼 원장님들도 이제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의사 자격증을 하고 전문의 과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권리금도 상속재산이 되는데 만일에 요것이 단절됐다. 네. 그러면은 원장님이 이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권리금이 상속재산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 권리금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권리금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포괄량수도 절차를 통해서 타인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폐업하기 전까지는 환자까지 명단까지 보건소에 신고하면서 포괄 양수도를 하게 되면 그때 또 피상속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살아있는 상속재산을 받는 분들을 상속인들이라고 하는데 상속인들이 병원을 폐업하기 전에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권리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유형의 자산이 지금 5억, 15억, 10억에서 30억이네요. 거기에 권리, 무형의 자산 5억까지 하면 총 상속 재산을 35억으로 보시면 되고 네. 여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들이 있어요. 뭐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거나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거나 이런 채무는 차감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순 상속 재산가액이 25억이고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공제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우자만 살아있어도 10억이래 라는 얘기가 배우자 공제 5억. 네. 이 일괄공제로 받을 수 있고 물론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공제가액이 되는데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5억 미만이면 무조건 5억 5억보다 많으면 실제로 받은 것을 한도로 하되 30억 이상은 못 해주겠다 한도 30억까지 네. 그래서 실제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배우자 공제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에 대한 기초공제 2억 그리고 인적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씩 인적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를 다 했더니 3억 미만이더라 하면은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5억, 3억을 합쳐서 일괄공제 5억 다 정리하면 결국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해서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거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 주는 가액이에요. 일단 그건 고맙네요. 네. 그건 고맙네요. 그러면 과표가 15억으로 줄겠네요. 네, 맞아요.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네. 35억에서 팍팍팍 15억까지 네,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제 15억이어도 저희가 세율이 작지가 않습니다. 상속 세율표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5억이지만 세율 구간으로 보면 40% 세율 구간이어서 세액을 계산해 보면 약 4억 4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와서 적지 않은 세금인데요. 야, 15억 과표인데 4.4억이 세금이에요? 네네. 거의 3분의 1을 떼가네요. 그렇죠. 이래서 상속세 때문에 이민들을 가시는구나. 네.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러면 MSO 법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네. 표를 통해서 봐볼게요. 이게 샘플인 거죠? 네네,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익 금액을 30억을 벌었다고 봤을 때 네. 소득세 50%를 부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15억이라는 소득이 남았어요. 네. 이 15억을 간단하게 상속으로 물려주자. 음. 그럼 15억을 상속으로 물려주니 50% 세금을 떼가고 7억만 남게 돼요. 야. 7.5억만. 30억에 7.5억 되네요. 그렇죠. 와. 그러면은 30억이 7.5억으로 가니까 거의 30억에서 많이 22억? 억울하네요. 네, 22억은 네. 국가가 가져간 거죠. 일은 원장님이 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의 25%가 자녀에게 뭐 75%는 국가에 간 거죠. 그렇네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죠. 야. 근데 MSO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MSO를 활용해 보면 개인 사업장에서 수익 금액 30억을 벌었는데 네. 요거를 뭐 개인회사 할 경우 뭐 법인회사 할 경우 쪼개지 않고 단순하게 모조리 법인으로 몰아줬다고 볼게요. 그러면 수입 30억인데 개인 사업장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 쪽으로 옮긴 거죠. 네. 개인은 비용이고 반대로 법인 쪽에서는 그게 고스란히 수입으로 법인 쪽으로 전이가 됐어요. 네. 전가를 시켜서 법인이 수입이 30억이 되면 여기에 높게는 20% 적게는 10% 세금을 내면 저희가 한 3억에서 6억 정도 법인세를 내는 거죠. 네. 그럼 30억에서 적어도 24억이 남게 되고 그 24억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재투자가 돼서 자산을 형성했으면 그 자산 24억의 자산이 자녀들의 몫이 되는 거고 요걸 급여나 배당으로 가지고 왔다 해도 소득세를 한꺼번에 가지고 왔다. 그래서 자녀들이 50% 고율의 세금을 내고 가지고 왔다 해도 24억 내지는 27억을 50% 소득세를 내고 가지고 와도 13억. 이건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13억이 남는데 벌써 원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상속재산으로 물려줬을 때하고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네요. 네네. 근데 MSO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거 안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선은 준비할 것도 많고 까다롭긴 하겠으나 네. 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못했지
안다면은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대체 투자를 생각하실 때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부동산 사야지가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네. 그런데 열심히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그거 역시 상속재산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야지로 많이 추세가 되기 때문에 알면 하실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다주택자 분들,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법인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1병원 1법인 약간 이런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인가 보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실제 현장에서 이제 많은 MSO 관리도 해주시고 상담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MSO 관련해가지고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이제 원장님이 많은 업무를 법인 쪽으로 전가시킨 걸로부터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열심히 내가 본업에만 충실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과세당국이 이 둘 사이의 거래 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다 보면 결국은 개인 사업장으로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 거래들은 과연 적정한가, 이런 걱정과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나 이런 생각으로 네. 언젠간 나올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보는 절세 효과와 자산 이전 효과가 많다면 이 정도 나왔을 때 출혈을 생각해도 더 많은 득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선택하시는 방향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자녀들을 주주로 넣는데 이렇게 뭐 초등학생이에요. 아직 뭐 중학생도 안 됐어요. 이런 아이들이 주주로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없나요? 라고 네. 또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주주는 자연인 또는 법인 인격만 있으면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도 이제 막 출생했어도 주주로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가 된다면 주주로 들어올 때 자본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자본금의 출처는 어디서 왔느냐, 그 출처만 명확하면. 그래서 보통은 자녀들이 그동안 무소득자였기 때문에 자본금을 댈 금전이 없다 네. 하면 자본금을 대는 시점에 한번 증여를 통해서 그 고리를 끊어주는 거죠. 증여를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주고 그 돈으로 자본금을 넣어서 주주를 만들어주고, 한번 만들어주고 났더니 그 이후에 늘어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에서 자유롭다 한다면 충분히 해줄 만한 이유가 그쵸.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 이런 거 시간 지나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조금씩은 상승할 여력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럼 처음에 주주로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얼마가 되든 그냥 이건 원래 내 거였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와, 좋다. 하긴 또 나이가 어려도 주주 될 수 있죠. 저 애기 3살인데 네. 삼성전자 주주거든요. 아, 요즘에 그럼요. 많이 슬프긴 한데.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MSO 법인을 설립하다 보면 가족법인으로 진행할 때 의료 관련 사업을 이제 맡게 되는 그런 쪽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통 의료 또 가족법인 이런 거 있다 보면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의료 관련 서비스업으로 하게 되죠. 왜냐하면 MSO 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가 원장님의 그 병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서포트해주기 위한 게 그 사업 목적이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의료 관련된 서비스업,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소모품이나 의료기기,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일들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그쪽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원장님들이 그동안 해왔던 업무들을 병원에서 내가 병원의 대표자로서 병원의 인력으로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업무들이 다 병원 관련 서비스업이어서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주의해야 될 것들은 가족법인이다 보니까 이 실체를 확실히 갖춰야 되고 만일에 자녀들이 임직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좀 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근데 임직원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들은 가공거래가 됩니다. 보통 없었는데 우리 그 임대업 하시는 분들, 법인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보료 안 내시려고 남편분이 맞아요. 사실상 다 하시는데 네. 배우자분을 이렇게 딱 직원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맞아요. 또 안 건드리기도 하고 너무 네. 조그마니까. 네, 네. 근데 의사분들께서 병원 원장님들께서 MSO 법인할 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사업장보다도 더 큰 문제는 사실 원장님들이 이제 고소득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요걸 잘못함으로 인해서 개인
병원에도 이제 타격이 될 타격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가 실체를 갖추고 하는 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또 실체를 갖춘다. 되게 추상적일 것 같아요. 관련된 질문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간단하게는 사실 원장님이 가장 이렇게 쉽게 출발하는 것들은 요즘에 사실 원장님도 많이 블로그 하세요. 블로그를 네.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광고라는 것 자체가 원장님들이 직접 의료인들이 광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원장님들이 블로그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작성하고 그 블로그도 그냥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라인상의 그 쓰레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블로그 제작은 원장님이 하고 물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뭐 외부 업체를 통해서 뭐 작성해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 골격은 원장님이 작성을 했는데 그것들을 사후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녀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주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물주기 네. 때문에. 근데 임직원으로 자녀가 들어와 있다 하면 실제로 그런 업무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보통 자녀분들이 뭐 초등학생 좀 이렇게 어린 경우에는 주주로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나요? 맞아요. 주주로 가도 정말 전혀 문제가 없죠. 배당이라는 소득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셔서 끌고 가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녀가 이제 대학생이에요. 이제 졸업을 했어요.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딱히 뭐 그냥 계속 취준생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보기 안쓰럽습니까? 그 애야, 그 아빠 이거 해서 이거 좀 이거 했었는데 와서 하긴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막 말도 안 듣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실제로 그랬던 자녀들이 딱 들어오면은 저는 사실 가족법인을 되게 추천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의 마음처럼 내 것처럼 해주는 사람이 그래요? 네, 사실 가족 이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녀들이 처음에는 안 할 거야라고 했다고도 발을 들이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이제 현실을 아는구나. 네. 내가 나중에 다 물려받을 것들이 이렇게 그렇죠. 있고 그걸 관리해 나가는 거고. 네, 그게 또 원장님한테는 날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그런 거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자유롭죠. 그치. 또 그 해방에 도움을 주는 게 자녀야. 그렇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야, 좋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MSO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징여 관련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일단 저는 오늘 한 가지 감사한 게 꼭 병원 원장님이 아니어도 저 같은 사람도 MSO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서정호 세무사님 모시고 병원 원장님들께 유익함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